네, 이용구입니다. 자, 이번에는 점포 시설 정보에 대한 네, 안녕하세요. 이용구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점포 시설 정보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포 계약 전에 특히 권리 양도 양수 계약 전에 체크해야 될 그런 항목입니다. 점포 시설 정보인데요. 인테리어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. 이 기존의 인테리어가 기간이 얼마 정도가 됐는지, 인테리어는 5년 정도를 따져서 시설 권리금에 대한 부분을 책정해 주거든요. 그래서 인테리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과연 뭐 4년이 된 건지 5년이 된 건지, 5년이 되면 인테리어에 대한 값어치를 거의 좀 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1년이 된 건지 2년이 된 건지에 따라서 인테리어에 대해서 상태를 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. 과연 인테리어를 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. 또 그것을 상중하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체크하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. 그리고 테이블 수, 네, 좌석 수, 요것을 좀 체크를 좀 하고요. 왜냐하면 이 테이블 수나 좌석 수에 따라서 예상 매출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테이블 수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전력이 몇 킬로와트가 들어와 있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요. 물론 기존에 있는 것을 인수인계 받게 되면 전력에 대해서 크게 또 확인할 게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력에 딸려서 계속 두꺼비 줍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전력이 몇 킬로와트가 들어와 있는지, 특히 내가 인수하려고 하는 가게의 업종은 또 전력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몇 킬로와트가 들어와 있는지 전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층고예요. 이 그 바닥과 천정 사이의 그 층고인데요. 층고가 너무 낮으면 또 나중에 그 운영하는데 또 힘들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층고가 좀 낮으면 나중에 운영하는데 좀 애를 먹는 수가 있어요. 특히나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업종에 따라서 이 층고가 또 낮으면 운영하는데 좀 쉽지 않습니다. 특히 당구장 같은 경우는 층고가 낮으면 잘 아시다시피 당구 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큐대를 또 활용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. 그래서 업종마다 층고에 대한 그런 적절한 그 높이가 있기 때문에 층고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특히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층고가 너무 높아서 이 면적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 그 시설을 복층으로 한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1층은 그 1층에 테이블하고 주방들이 다 있고 2층은 그냥 테이블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것은 구청에 허가를 받았는지, 그 건축법상 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거를 허가를 받지 않고 복층 시설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는 나중에 또 구청에 또 적발이 되거든요. 그럼 그걸 철거하거나 완전 폐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내가 양도 양수할 때, 양수를 받을 때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매출이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권리금을 주었을 텐데, 그 복층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매출에 영향을 미칩니다. 그래서 이 층고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체크를 하고요. 또 만약에 복층이라면 이 복층이 허가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를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확률적으로는 그 복층을 허가받지 않고 시설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양도양수하기 전에 복층 같은 경우는 저것을 허가를 받은지 안 받았는지 양도인에게 반드시 여쭤봐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간판 수와 위치입니다. 그냥 간과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. 그 간판은 굉장히 중요하죠. 왜냐면 요즘에는 뭐 간판 없는 것도 유행이긴 합니다만, 그런 것은 컨텐츠가 강력한 경우입니다. SNS나 입소문을 타고 상품으로만 승부를 거는 곳, 오히려 뭐 간판이 없어서 좀 더 매력적이다 하는 소비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콘텐츠가 강력하고 마케팅 전략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간판을 달지 않는 거거든요. 물론 돈이 없어서 안 달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어서 안 다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어쨌든 간판 같은 경우는 얼굴입니다. 사람들이 그 오갈 때 일단 눈에 띄어야 손님들이 내 가게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간판은 되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냥 전면에 입구 쪽에 붙어 있는 것이 전면 간판이고요. 돌출 간판이라고 해서 이 건물에서 건물이 있으면 요렇게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. 손님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물에 달려 있는 거.
그 세로로 달려 있는 거, 그게 바로 돌출 간판입니다. 이 돌출 간판이 있으면 행인이 오갈 때 간판이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돌출 간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확실히 또 차이가 있겠죠. 그리고 입간판이라고 해서 세워놓는 간판인데요. 그냥 휴대용으로 가게를 열고 닫을 때에 그냥 내 그 가게 앞에 그냥 세워놓는 경우가 있고요. 아니면 가게 옆에나 앞에 아예 붙박이처럼 크게 그냥 박혀 있는 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것도 이 간판인데요. 원래 그렇게 건물 앞에 세워놓는 것들은 그것도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. 허가를 받지 않고 세워놓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시설물, 그냥 그 문화도로 시설물을 설치한 거라서 그것도 위법 사항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거는 양도인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. 굳이 뭐 구청에다가 문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오히려 괜히 그렇게 문의했다가 또 괜히 위반 사항에 적발될 수도 있으니까요. 그 양도인에게 여쭤보셔도 아마 쉽게 대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간판의 위치와 간판의 개수에 따라서 내가 장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. 간판은 뭐 다다익선입니다.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. 다만 그 간판을 나중에 수선하거나 뭐 변경할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단점일 수 있지만 간판은 많으면 많을수록 노출될 확률이 크고요. 간판은 크기가 크면 클수록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. 다만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지자체에서 그 규격에 대한 간판에 대한 규격을 사이즈를 맞춰놨어요. 뭐 강남구, 서초구, 뭐 송파구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간판에 대한 개성을 좀 잃었어요.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간판에 대한 디자인이나 규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개성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지자체에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제가 없어서 뭐 일본의 동경의 신주쿠나 뭐 시부야 같은 데 가면 굉장히 크게 간판을 걸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. 어쨌든 이 간판에 대한 규제도 있기 때문에 개수에 대한 규제 그리고 사이즈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간판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정화조입니다. 기존의 일반 음식점들은 또 휴게 음식점들은 그 건물의 그 정화조 그 용량 그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정화조가 없으면 기존에 뭐 예를 들면 그냥 판매점이에요. 뭐 액세서리 집인데 내가 권리금 주고 인수를 해서 또 계약하고 잔금까지 다 했는데 구청에 갔는데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이 정화조가 없는 건물들은 먹는 장사가 금지가 돼요. 아예 안 됩니다. 왜냐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먹으면서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화장실이 없으면 안 된다. 이래서 법으로 정화조는 무조건 뭐 카페도 마찬가지고요.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먹는 그 가게들은 무조건 건물에 정화조가 있어야 돼요. 정화조가 없는 것은 허가를 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되면 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돈에 한계가 있겠죠. 특히나 그것을 건물주가 정화조를 묻어주면 좋겠지만 절대 자기 돈으로 잘 묻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기존의 그 음식점들은 구청 가서 구청의 위생과를 가서 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정화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양수는 다 가능했어요. 그런데 기존에 만약에 다른 업종이에요. 먹는 업종이 아니고 신규로 내가 일반 음식점 허가를 하려면 정화조가 없으면 절대 허가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. 가령 뭐 기존에 정화조 용량이 좀 적으면 나중에 그걸 청소를 할 때 1년에 한 번 할 것을 2번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사실 구청에 들어간 돈이 조금 더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비용이 좀 더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일단 먹는 음식은 무조건 정화조가 있어야 된다. 이거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음식 장사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양도하시는 그 가게 주인분에게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 건물 안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게
또 약간 뭐 정화조 용량이 그 모자라서 그걸 넓히려고 하는데 그 정화조가 옆각에 그 바닥에 묻혀 있으면 그걸 드러내놓고 또 공사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래서 정화조 용량은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와 정화조 용량을 확인을 해서 내가 그 가게 점포에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허가가 가능한지, 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허가가 가능한지, 그것은 직접 위생과, 그 관할구청 위생과와 청소과에 문의하면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옛날에는 찾아가서 그 문의했었는데요. 지금은 전화 한 통화로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그 정화조 용량이 허가의 수준인 건지 아니면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접 말씀해 주세요. 그래서 전화 한 통이면 해결이 됩니다.